안녕하세요. 배달 노동자 기란세입니다. 최근에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이 배민플러스를 운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논란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논란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노동조합이 뭘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노조법상으로 노조법 2조 정의 파트에서 정의 파트 사항에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이 법에서는 조문상으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저는 편의상 노동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주체가 돼서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유는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의 이번 사건이 노동조합의 의미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노동조합 말고 또 이야기 드려야 될 게 노동운동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노동운동의 역사를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어용노조와 민주노조의 대결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용노조 하면은 사람들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사전적 의미를 좀 더 얘기를 드리면요. 어용노조라 하면은 회사의 이익에 편승한 노조를 어용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세기의 노동운동의 역사는 어용노조와 민주노조가 대결하는 역사였는데요. 과거의 노동조합은 한 개의 총연맹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연맹 위에 총재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발생했냐면요. 노동자들이 자기네들의 처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을 하고 저임금의 환경에 놓여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따지기 위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총재인 대통령이 해산을 시도한다던가 그 해당 노동조합의 지도부가 해산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노동조합은 회사의 이익을 편승하거나 혹은 정부의 이익에 편승해서 움직이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맞서서 민주노조를 쟁취하는 것이 20세기의 역사였고요. 현재 와서는 민주노조를 쟁취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의 이번 사안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거는 배민플러스라는 게 뭔가? 배민플러스는 배달의 민족이 만든 협력사고요. 이 협력사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면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고, 그리고 불법적 노무관리, 그러니까 불법 경계에 있는 노무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분들이 있는데, 배달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닙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의 경우는 사용자가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함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어떤 책임을 지냐면은 그 노동자가 노동에 드는 경비들을
사용자가 대신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달 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배달 노동자에게 노동에 드는 경비를 책임져 줄 필요가 없고요. 그 배달 노동자 입장에서도 사용자가 함부로 배달 노동자에게 지시를 할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근데 배민 플러스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불법 경계의 노무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라이더의 수락률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달 노동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인 건데요. 그 라이더의 수락률이란 뭐냐 하면은 콜이 배차가 되면은 그 콜을 받을 건지 말 건지를 배달 노동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배민 플러스에 소속된 노동자의 경우에는 배차 수락률 자체를 90%에 맞추게끔 강제합니다. 그래서 불법 경계의 노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배민 플러스에 소속되어 있는 하청 사장들은 배민이 요청한 특정한 물량의 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노무 관리를 배민 대신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어떤 사례도 벌어지냐면요. 배달 노동자한테 출퇴근을 강요하는 상황들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배민 플러스라는 것은 결국에 배달의 민족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불법 경계의 노무 관리를 하면서 라이더를 쉽게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하청 업체를 만든 이유는 형식상으로는 배달의 민족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문제들, 이런 불법적인 경계에 있는 노무 관리 문제들이 벌어져도 본인들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구조인 겁니다. 자, 그래서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의 배민 플러스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첫째, 일단은 노조법 2조 정의의 사항과 관련된 건데요. 사항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용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란 해당 업계의 사업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의 배민 플러스 운영은 노조법 2조 사항을 바탕으로 보면은 여기는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조법과 관련돼서 노조법 81조 1항입니다. 부당노동 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2호는 어떤 걸 다루고 있냐면요.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의 이번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이 배민 플러스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요했습니다. 노조법상 81조 1항 부당노동 행위 2호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특정 노동조합의 고용 조건으로 가입하는 행위를 노조법 81조 1항 2호는 부당노동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의 이번 사건은 노조법 81조 1항 2호에 근거했을 때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81조 마찬가지로 부당노동 행위 파트죠. (4호) 지배 개입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파트를.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도 배달 노동자를 쉽게 통제하기 위해서 배민플러스 같은 하청, 협력사가 확대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도 본인들의 조합원들을 늘리기 위해서 이 하청, 협력사를 활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어찌 보면은 서로 일치된 이해관계 아래서 움직였을 거라고 보고 서로 어떤 상호 연결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의혹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의혹을 바탕으로 보면은 배달의 민족이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 개입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봤을 때도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의 이번 사건은 불법에 해당될 소지가 크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요. 제가 역사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20세기의 역사는 어용노조와 민주노조의 대립이었고, 민주노조가 어용노조 상대로 민주노조를 쟁취하는 역사였습니다. 근데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이 배민플러스를 운영하면서 조합원들을 늘렸던 그런 행위들은 결국에는 배민한테만 도움이 되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행동들은 결국에 노동운동의 역사를 뒤로 돌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용노조의 길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이 배민플러스를 운영한 것은 결국에 배민플러스가 확대되는 거에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민한테만 도움이 된 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배민플러스가 확대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요.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악화됐습니다. 2,000원대 배달 운임이 보편화가 됐죠. 결국에 이거는 노동 환경을 악화시킨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의 배민플러스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 사건이 노동운동의 역사를 뒤로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용노조의 길을 가는 것이며 배달 노동자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아가 진짜 노동조합, 민주노동조합을 다시 한번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